감정홍조 4편 외래에서,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카카오 채널에서 왜 4편 영상 안 올려주시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데이터 정리하던 거를 조금 더 서둘러서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감정 홍조에 대해서 3편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3편을 올렸던 게 한 6개월 전인 것 같고요. 그 당시에 3편의 주제는 한번 요 3편을 한번 보시면 결국 감정 홍조의 치료의 종착지는 나의 얘기 불안을 줄여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즘도 저희 외래에서 감정 홍조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피부를 치료하고 얼굴을 치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나의 뇌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불안에 대한 나의 반응을 치료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을 많이 드리고, 그게 힘들다 생각 들면 홍조가 올 때 다 내려놓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라는 말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 외래를 보신 분들은 저 원장이 외래에서도 이런 말을 하더니 유튜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아마 이거는 앞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감정 홍조가 피부나 얼굴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환자분들께 또 가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만약에 환자분께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면 감정 홍조가 생길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은 고민을 해보시다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들은 내용이 나의 뇌에서 인지가 됩니다. 근데 인지가 되는 부위에 우리 불안 중추가 과도하게 작용을 하면, 남들은 그냥 보고 듣고 내 앞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군중에 소리가 들리고 이거를 소리가 들리네 보이네로 인지를 하지만, 감정 홍조가 심한 분들은 그걸 상당히 긴장된 상황으로 인지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위기 상황,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리는 소리도 마치 이 군중 앞에서 내가 앞에 서서 혼자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긴장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을 환자분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신경의 본능적인 방어 시스템, 대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홍조가 생기는 거라서, 그런 뇌에 있는 불안 중추, 특히 이 편도체와 관련된 불안 중추 부분에 대한 치료가 사실은 감정 홍조 치료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부가 아니라 나의 신경계에서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즉 뇌 신경계의 불안 중추에 대한 치료가 감정 홍조 치료의 종착지일 수 있고, 그 불안 중추의 문제로 나타나는 게 예기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기 불안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주사 치료나 TMS로 치료도 하지만, 환자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받아들이고 내려놔 보세요. 홍조가 오면 안 되는데 안 와야지 하면 그 불안 중추는 더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홍조는 더 심해집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홍조 환자분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내려놓고 애기 불안을 없애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사 치료나 뇌파 치료로 그런 감정 홍조의 뿌리가 되는 뇌의 편도체, 불안 중추에 대한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치료를 받으면서 같이 이 손발을 맞춰 나가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 손발을 맞춰 나가는 방법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한번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내 몸의 일부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얼굴이 빨개진다고 옆에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거나 전염병도 아닌데 왜 그렇게 미리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십니까? 물론 환자분들도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자율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보다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관여하는 신경이 자율신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고, 환자분들은 나름 그런 얘기 불안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같이 잘 조화가 되면 치료 결과가 되게 좋아지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약 한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의 데이터 결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이 있지만 경과를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일정한 패턴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즉 치료를 하고 감정 홍조가 좋아지는 분의 특성, 일단 효과가 좋을 분들은 한 2번 정도의 치료에 어떤 표현을 많이 하시냐면 홍조가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진 않는다. 홍조가 올라오는데 이전보다 덜 빨갛다. 또는 이전보다 좀 빨리 내려간다. 그래서 내가 조금 당황하는 게 덜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 2번 정도의 치료에 많이 하시고요. 물론 양호한 반응, 좋은 결과가 있는 분들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 3번, 4번 정도, 4번 정도 치료를 하고 나면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홍조가 올라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올라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조로 인해서 내가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느끼던 감정들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6번 정도 치료를 하고 나면 홍조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 또는 홍조 자체가 어떤 분들은 뭐 한 40, 50%, 어떤 분들은 60, 70% 정도까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한 6회에서 10회 정도 했을 때 20, 30% 미만은 저는 뭐 반응이 없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최소 좋아진다고 하면 반절에서 3분의 2 이상은 개선이 되는 것을 호전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 열에 8 정도는 개선 반응이 있고, 개선되는 환자분들이 한 6번 정도 치료를 하면 평균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 정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 이후에 제가 추천드리는 치료 스케줄은 치료 텀을 더 늘리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6번까지는 보통 2주나 3주에 한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홍조는 사실은 뭐 급성인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뭐 1년, 3년, 5년 이상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주 치료하는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하루 종일 홍조가 있어서 얼굴이 너무 뜨겁고 따갑고 아프다 이런 분들은 좀 자주 치료를 해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감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홍조가 훅 올라오는 감정 홍조의 경우는 2, 3주, 요즘 뭐 한 달에 한 번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3주 텀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한 6회 정도까지는 그렇게 치료를 하고, 6회 이후부터는 치료 텀을 한 2배 정도로 늘립니다. 그래서 한 5, 6주 텀으로 하다 보면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은 또 정보를 노출을 하는 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회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외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6번, 7번 정도 해보면 내가 홍조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한 반절 정도 주나? 이 정도 느낌이 들고, 그리고 홍조 자체의 정도나 홍조가 없어지는 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홍조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가고 홍조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홍조 때문에 약을 드시던 분들이 약을 서서히 끊어간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게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되는 것 같다는 게 제 치료 결과이고, 그리고 홍조를 치료를 할 때 자율신경 치료를 환자분들이 성상신경 치료를 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성상신경도 홍조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홍조가 있다고 다 똑같이 일정한 인터벌로 일정한 위치에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내 홍조가 어떤 상황에 잘 생기고 그 상황에서 홍조가 오기 전에 내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홍조가 오고 나서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관여하는 자율신경의 위치가 대략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뭐 목이 될 수도 있고 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허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증상이나 패턴에 따라서 치료하는 위치가 좀 차이가 나고, 치료하는 인터벌도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치료 후에 예후도 좀 차이가 날 수는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 오상신경외과로 오면서 한 2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2년여의 환자들만 제가 뭐 엑셀 파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압구정동 오기 이전의 데이터들은 사실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지를 못했고, 환자분들도 외래를 오시는 게 들쑥날쑥 오다 안 오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상하게 압구정에서 진료를 하면서 홍조 환자분들이 2주 텀이나 3주 텀으로 정말 규칙적으로 잘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게끔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내년 이맘때쯤에 해서 치료했던 분들이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상신경외과 감정 홍조 4편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어느 정도 대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5편도 1년 뒤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